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전공의 블랙아웃. 빅5 병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메이저 병원의 전공의들이 어제 집단 사직서, 집단 사표를 냈고 오늘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세브란스는 어제 바로 업무를 중단했고요. 나머지 4곳도 오늘 오전 6시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예. 사표만 내는 게 아니라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아예 휴대전화 끄고 잠수를 타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전공의 협의회에서 회원들한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빅5 병원에서 사표 낸 전공의 규모가 1,000명을 넘긴 걸로 집계가 돼요. 전체가 2,7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사표를 낸 셈입니다. 이 중에 세브란스는 거의 전원이고요. 삼성 서울이랑 서울 성모도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어제 다 폭풍 전야였고 세브란스는 혼선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어쩔 수 없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계속 엉켰다고 합니다. 네. 외래 진료는 괜찮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외래도 연기되고 그랬었대요. 외래 진료라고 하면 주로 교수들이 맞는 거. 네, 예. 근데 전공의들이 이쪽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옮기고 빼다 보니까 외래도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서울만 그럼 그랬냐? 이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지방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들 전공의들도 수백 명씩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피해는 국민들, 환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 뭔가 협상,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가 진행 중입니까? 정부는 아직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의사협회 집행부 2명한테 면허 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정말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가 이 노왕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부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거고, 방금 얘기했지만 특히 전 정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400명을 증원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때 강력한 반발로 이제 뭐 증원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 정부랑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무조건 해낸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죠라고 게다가 이제 총선 앞이기도 하고요. 총선 앞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뭐 뒤에 좀 숫자도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니 국무회의는 아니고 이제 어제 국무총리가 따로 얘기를 한 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 이 파업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는 사실 의료계가 가장 지금 조금 싫어하고 터부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일단은 물꼬를 트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파업 기간에 한정하는 거지만은 상당히 그래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PA, 그러니까 피지션스 어시스턴트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 간호사, 수술 간호사를 이것도 허용하는 것도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약간 간호사가 수술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 1만 명 정도가 사실상 지금 진료 행위를 간호사가 수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화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좀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아예 뭐 합법화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까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투입하겠다, 의사 파업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예. 사실은 의사들이 상당히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하는 거고, 어제 법무부가 이제 불법 집단 행동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검찰에. 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복지부 차원 대응이었다면 어제부터는 검찰이 나서기 시작한 그렇죠. 건가요? 예, 검찰은 지금 강제 수사를 포함해서 신속 대응하겠다고 어제 대검이 밝혔고요. 윤희건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주동자는 구속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가지고 지금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지금 면허 정지 지금 등기가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협 비대위원장, 김태국 위원장 등등을 해서 지금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지금 날아갔고 지금 의료단체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 서비스 받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법률 조문을 받아가지고 장기 투쟁에 돌입하겠다.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우리가 중재하겠다. 의원 말고 이제 병원들, 병원 큰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 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재하겠다 이런 나선 상황이고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정부 측하고 의료계 측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토론 처음으로 사실상 첫 토론을 지금 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론 자체는 의대 아까 앵커도 얘기했지만 의사를 증언하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면 선진국들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도 지금 계속 의사를 증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매년 1% 2%씩 늘려가지고 2022년 기준으로 11,752명이 됐고요. 영국도 2022년에 현재 기준으로 8,639명인데 2031년까지 15,00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불가피하다라는 트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1,000명 기준으로 의사가 2.6명인데 OECD 기준은 3.6명이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스웨덴 4.3명, 스페인 4.5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멕시코 빼놓고는 제일 2.5명 다음에 2.6명으로 낮거든요. 그리고 임금 수준은 가장 높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여러모로 좀 불가피한 이런 그리고 외신에서도 지금 타임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한국 상황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론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대통령이 강하게 이게 드라이브를 건 거는 총선을 앞두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는 게 2,000명이 이게 가당한 거냐. 3,058명인데 2,000명을 늘린다라는 거는 60%를 한꺼번에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느냐 거기가 쟁점 같더라고요. 지금 문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늘리더라도 준비가 되고 차근차근 해야 질이 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2,000명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질 좋은 수업을 할 거냐 이게 쟁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 아니라 실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지금 대학 병원들이 이제 준비가 됐느냐 뭐 이런 거에서 의료계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상황들 여러분 좀 주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커지는 공천 잡음. 정치권은 뭐 지금 의료계 못지않게 떠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양당의 뭐 공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한테 개별 통보가 있었어요. 어제. 네. 전화 받은 당사자의 반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지냈었죠. 네. 김영주 의원이 이재명 사당이 됐다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밀실 공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같은 공식 조직 밖에서 일명 신명계라고 불리는 몇 사람이랑 공천을 따로 논의하고 있다. 잠깐만요. 친명계가 아니라 신명계? 네. 새로운 뭐 친명계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뭐 박찬대, 김병기, 김성환 이런 의원들이랑 따로 공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뭐 논란인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정성호 의원도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예, 이따 같이 잠시 후에 출연합니다. 네. 예. 물론 공천할 때 원래 이렇게 별도의 단위에서 다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워낙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게 포착이 되면서 반발을 낳게 됐습니다. 당장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모 중진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사과한 걸로 알려졌어요. 예.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밀실에서 공천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또 있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다닌다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맞물리는 건데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선택지에 현역 의원이 없이 희한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비명계 중진 의원 지역구가 해당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서른, 홍영표, 이인영, 노웅래, 임종석, 송갑석, 진선미, 동작 이수진 지역구에서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텔레그램 채팅방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까지 했어요. 당의 입장은 뭔가요? 우리가 조사한 거 아니다. 모른다. 선을 긋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런 여론조사 누가 하겠어요. 뭐 후보가 할 수도 있겠지만 공천을 하는 단위에서 했을 걸로 당내 다수는 보고 있고요. 이게 교통정리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비선인 경기도 팀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주장하는 거. 그렇죠. 경기도 팀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주장 어제 기자회견도 했더군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이 일부 잡음이 있는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은 지역구 현역 컷오프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례 2명만 있다고. 그중에 한 명인 서정숙 의원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용인 병해 공천을 신청했다가 고석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 연수원 동기한테 밀렸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발했고요.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어요. 다만 국민의힘 반발이 현재까지 민주당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작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4년 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이 좀 반대로 우리한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최대한 경선을 뭐 붙이겠다, 잡음 없게 하겠다 이게 기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되게 상징적인 게 좀 있었는데 종로의 최재형 의원의 단수 추천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로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은 지금 강남을에 있었던 박진 전 장관이 그리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최재형 의원을 단수 추천하고 지금 박진 전 장관은 서대문 을 쪽으로 보내는 가닥이 좀 잡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천 파동을 최소화한다. 이런 대 기조 아래서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이제 뜨거운 데가 성동을 거기에 이현 전 장관, 이해운 전 의원, 하태경 의원까지. 하태경, 이해운, 이영 예, 세 사람 경선 붙이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2명은 떨어질 텐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좀 아까운 자원인데 뭐 어떻게 나중에 조정할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좀 약간 너무 좀 잡음이 많고 좀 약간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어제 제가 오늘 아침자 사설 주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공천늪에 빠진 민주당 총선 50일 전 여론조사 뒤집혀. 중앙일보 밀실 4천 논란 민주당 이리 가면 참패 피할 수 없다. 경향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어디 가고 비선 밀실 얘기만 나오나. 뭐 이런 거 서울 밀실 4천 논란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이 지금 민주당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나오고 신명계 그리고 경기도팀 이게 이제 언론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요 의사결정을 대표가 예전에 7인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박찬대 최고위원, 김병기 사무부총장, 김성환 의원 등등하고 주로 상의해서 한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7인회 이런 얘기했는데 신명계가 7인회를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7인회에서 뭐 김남국 의원도 있고 뭐 네, 그랬는데 이제 많이 이제 좀 없으니까. 와해됐다 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지금 신주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경기도 팀이에요. 지난 15일에 권노갑, 강창의 등 원로들이 경기도 팀 말고 정땡땡 팀인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당하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서. 동교동계 원로들이. 네, 동교동계 원로들이. 그리고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광주 을에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안태준 예비 후보 이분이 지금 갑자기 이제 여론조사에 등장했다라는 게 이게 정진상 실장의 친구로 지금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문학진 전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했고 예. 안태준 예비 후보가 문학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친명계를 점진 배치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라는 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큰 공천 파동까지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전 카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를 정성호 의원한테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인터뷰 모셨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기로 하고 김가인 기자 예. 세 번째 이슈 가죠. 개혁신당 헤어질 결심. 자, 개혁신당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어제 제가 쪼개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낙연, 김종민, 박원석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합당 무효 선언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 상황을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결국 표결로 밀어붙였어요. 네. 선거운동 지휘권 갖는 거, 그리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하는 거, 이건 배복주 문제를 염두에 둔 것 같고 요 두 가지 문제를 이준석, 양양자, 조응천, 금태섭 네 사람이 찬성했고 네.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표결 않고 퇴장하면서 이게 결국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이 퇴장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말들이 굉장히 수위가 셌어요. 이게 전두환의 국보위랑 뭐가 다르냐라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 어떤 작별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어제 이 최고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앞으로 웬만한 건 다 표대결로 가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낙연 쪽은 들러리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아마도 합당 무효화 선언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오늘 2부에 이 상황은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